우리나라의 그 불법 파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뭐 파업했다 하면 불법 파업이에요, 대부분. 되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거죠. 뭐 심지어는 미군 철수 주장하면서 파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근로조건에 관한 겁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그 파업의 역사를 보니까 파업해가지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던 역사가 2006년도에 코레일 총파업이 있었어요. 뭐 해고자 복직 뭐 이런 걸 다뤘는데 이거는 그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2011년도 한진중공업 총파업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2009년도에 쌍용 자동차 아주 그 폭력적인 파업 사태가 있었죠. 바로 이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 때 이 노란 봉투란 말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쌍용 자동차 파업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그 파업의 내용은 당시에 그 쌍용 자동차가 뭐 회생 절차,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법정 관리되는 상태에서 뭐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생산 공장에서 3개월 동안 폭력적인 불법 점거를 했던 거예요. 볼트를 장전한 쇠총을 쏴대고 조업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화염병도 던지고 또 옥상에 방화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도저히 진압할 수 없어가지고 당시에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를 동원하고 기중기를 동원했는데 그것이 파손되고 경찰관 1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그런 파업 사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국가 명의로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단체가 노란색 봉투에 그 지원금을 담아서 전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그게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어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조합도 상대로 하고 간부도 상대로 하고 조합원들도 이제 적극적인 그런 폭력을 휘둘렀던 조합원들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던 건데 그 사건을 계기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3개 의원 입법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회 회의록을 쭉 봤더니 지금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마쳤고요. 이 법안을 우선 심사하겠다고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하고 지금 이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그 소위원회가 지금 3차례나 열렸고 대부분 그 발언을 한 상태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곧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고 공포될 수 있는, 물론 이제 공포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법안 심사 과정을 봤더니 이 민주당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도 자유민주당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측은 자기 측이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리 국민의힘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 그 13개 법안 중에 그 뭐 법안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대표적인 법안이라는 게 이제 이은주 의원 법안이죠. 56명의 의원이 이제 발의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입법이 된다면 우리 국회의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이선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은 우선 위헌 문제가 있죠. 불법 파업은 이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위헌 문제가 있습니다. 파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 뭐 채무불이행도 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한 아래 일정한 제한 아래 이제 허용되는 것인데 이 의안은 다시 정리하자면 폭력 파괴 행위 외에는 영업장 불법 점거, 출입 방해 등의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자. 폭력 파괴 행위일지라도 노조가 계획했으면 노조 간부나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 못 묻게 하자. 폭력 파괴 행위로 노조나 조합 간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로 제한하자. 또 노조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청구는 제한하자. 배상 의무가 있더라도 배상 의무자가 어려우면 그 재정 상태에 반영해서 강경하도록 하자. 이거 무슨 사회적 특권 개혁을 창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아까 프랑스 그 위헌 판결 얘기했지만은 평등 원칙이나 사회적 특수 계급 창설 못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위헌이죠. 노동 3권도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단 노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만 가능하도록. 그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노동쟁의의 확대 문제도 그렇고요. 어쨌든 노동 3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똑같이 우리 재산권 보장도 또 영업의 자유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기본권이지 어느 한 법이 상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불법 파업의 경우에 범죄가 되잖아요. 업무방해죄가 되죠. 그 업무방해죄 최근에 우리 전원합의체 판례로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을 합니다. 다 업무방해로 보진 않아요. 좀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만 업무방해로 봅니다. 어쨌든 범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 파업은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업무방해, 권리행사 방해, 이 상해, 또 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이런 범죄를 구성합니다. 아니 형법적으로 범죄는 되는데 민사상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죠. 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위헌 문제뿐 아니라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 뻔하죠. 결국 영업장 불법 점거라든가 출입 방해 이런 불법 파업이 폭증하게 될 겁니다. 아까 영국의 경우에 그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국도 이 영업장 불법 점거라든가 출입 방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책임 상한제 적용이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폭력 파괴 행위일지라도 노조가 계획을 했으면 노조의 불법 책임만 묻고 그 행위를 실제로 주도한 조합 간부가 면책을 받게 되면 마음 놓고 폭력적인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 정치인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도 없다. 그 이론 중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노동법 학자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이런 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쟁의권은 조합원들의 개별적 행위를 노조의 단체 행위로 합성하는 효력이 있으니까 조합원의 쟁의 행위는 개별적인 독자성을 상실해서 그래서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개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그 독일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독일의 이론은 그 이른바 그 이면적 집단 성질론이라 그래서 독일의 학설 판례 입장인데 이거는 적법한 쟁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논리예요. 불법 쟁의는 해당이 없는 건데 마치 이거를 끌어와 가지고 불법 쟁의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얼마나 참 서글픈 논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판례에 하면 불법 쟁의는 조합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그 조합은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책임을 제한하자는 논거에 보면 고액 배상을 지우는 거 그것이 가혹하다는 그런 논거를 대고 있는데 아니 배상액이 고액이라면 그만큼 불법 행위가 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중한 결과의 예견 가능성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 고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하질 말아야 되는 거지. 해놓고 아니면 하도록 보장해달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도 판례가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불법쟁이에 수동적으로 참가해서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한 근로자는 불법 행위 책임 안 지우고 있어요. 또 노조나 노조 간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재반 사정, 가령 사용자한테 어떤 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그런 뭐가 있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감경을 해줍니다. 현재도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